나는 경상도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우리 마을은 인구가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작은 곳이었지만 산과 들 그리고 강이 어우러져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환경과 달리 우리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하나 있었다. 그 전설은 구슬귀신이라는 이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다. 구슬귀신은 마을 뒷산에 있는 버려진 옛 절터에 산다고 전해졌는데 그 절터는 몇십 년째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었다. 그곳에 가면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고 무엇인가가 귓가에 속삭인다고 했다. 심지어 몇 사람은 그곳에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소문까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절터 근처에도 잘 가지 않았고 특히 해질녘이 되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다. 어느 늦은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적당히 취기가 돈 친구들 중 한 명이 마을의 구슬귀신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가 용감하게 그 절터에 가보자라고 제안했다. 모두 술에 취해 있었고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제안에 동의했다. 그날 밤 우리는 손전등 몇 개를 준비하고 작은 과자와 음료수를 배낭에 넣은 채 절터로 향했다. 길을 따라 오르다 보니 숲이 점점 깊어졌고 우리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게 됐다. 으스스한 분위기가 옆에 있는 친구의 숨소리까지 신경 쓰이게 만들었다.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문제가 되는 절터에 도착했다. 옛날 사찰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폐허가 된 건물들은 어둠 속에서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멈추고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어디선가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어떤 물건이 구르는 것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를 쫓아가자 우리는 오래된 나무 기둥 뒤에서 작고 빛나는 구슬을 발견했다. 친구 하나가 그 구슬을 손에 올려놓고 들여다보았는데 구슬 속에서는 마치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 그 신기함에 입을 다물지 못했지만 곧 무서운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주변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공포에 질려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처럼 느껴졌고 숲속은 완전히 어두워져서 방향 감각도 잃고 말았다. 도망치다가 결국 나는 어느새 길을 잃고 혼자가 되었다. 심호흡을 하고 정신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모든 것이 낯설게만 보였다. 그때 갑자기 내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돌려줘. 그것은 구슬을 달라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진정한 공포는 바로 그때 시작되었다. 나는 무작정 앞으로 뛰었고 정신없이 숲속을 헤매며 도망쳤다. 그리고 얼마 후 아슬아슬하게 마을 입구 쪽으로 나오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나는 한동안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음날 친구들과 다시 만났을 때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 구슬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우리는 서로 비밀을 지키기로 하고 그날 밤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그 후로 나는 절대로 그 산에 다시 가지 않았다. 가끔 마을의 소문으로 들려오는 실종 사건들을 들을 때마다 그날 밤의 사건이 떠오르며 소름이 돋곤했다. 무엇이 진실이었는지는 모르겠다. 다만 그 구슬귀신에 대한 전설은 여전히 우리 마을에서 조용히 회자되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평범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길가를 채우고 있었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운데 가로등이 희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평소와 다름없다고 자신을 달래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는데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치는 제 그림자를 보며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발소리가 뒤따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가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멈춰서 귀를 기울였지만 발소리는 이제는 더 명확하고 가까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달래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는 것 같았고 이번에는 다시 뒤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무서워졌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으로 향하며 모퉁이를 돌아서자 집이 보였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 문을 열고 황급히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안도의 숨을 내쉬려던 순간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커튼을 살짝 걷어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모든 창문과 현관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집 안에 있는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을 넘긴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에 전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것은 단순한 숨소리였습니다. 누구냐고 몇 번이고 물었지만 상대방은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내다가 끊어졌습니다. 기분이 찜찜했지만 일단 다시 잠자리에 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쾅쾅 무언가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분명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문이 아닌 베란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베란다로 다가가 커튼을 걷어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숨 돌리려던 찰나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너 잘 보고 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왜 이런 일을 겪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켜놓고 안절부절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갇혀 두려움에 떨며 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깐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접종한 약속이 있어 외출해야 했기 때문에 어젯밤 이를 떨쳐버리려 했으며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바닥에 조그만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오늘 밤도 기대해.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 당장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무작정 집을 나와 사람들 많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구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불안한 마음에 잠을 잘 수가 없어 계속해서 주변을 경계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계바늘이 점점 밤늦은 시간을 가리키고 방 안에 있는 친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울리는 낮은 전화벨 소리. 받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에 결국 전화를 들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숨소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차가운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마지막으로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전화를 끊고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그 전화를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밤새 조명을 켜놓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무서움에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점점 다가왔고 창문 바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빛 아래에서 비친 그 얼굴은 바로 내가 어릴 적 잃어버린 친구의 얼굴이었습니다. 친구는 그저 슬픈 눈빛으로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문득 모든 것에 실마리가 풀리는 듯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어릴 적 나는 그 친구를 저버렸고 그 후로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어쩌면 그 친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 전화도 그림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친구의 웃음소리와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라는 마지막 말은 잊혀지지 않고 가슴속에 남아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이 이 모든 일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소리 없는 숲으로 알려진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늘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한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금기시 되어 평소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기심 많고 무모함으로 남다른 성격을 가진 한 젊은 여학생 은주는 소문의 진실을 직접 확인해보기로 결심했다. 주말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 은주는 몰래 집을 빠져나와 숲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달빛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숲 입구에 도착하자 은주는 순간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숲으로 발을 내디뎠다. 숲 안쪽으로 갈수록 다른 소리마저 사라지고 기묘한 고요함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오히려 그 고요함이 은주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불안함이 커져갔다. 숲을 탐험하던 중 은주는 나무들 사이에 오래된 오두막을 발견했다. 오두막은 버려진 지 오래되어 보였고 검게 그을린 흔적이 남아있었다. 은주는 호기심에 이끌려 오두막으로 다가갔다. 오두막의 문은 조금 열린 상태였고 그 틈으로 냉기가 흘러나왔다. 은주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오두막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의외로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까지 머물다가 나간 것처럼 정돈되어 있었다. 은주는 조심스럽게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러다 벽에 걸린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오래된 옷을 입고 있는 한 가족이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어딘지 모르게 그로테스크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은주는 순간 눈앞의 같은 이상 현상을 느꼈다.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이 서 있는 이 공간이 사진 속 가족의 집안인 것 같은 강한 기시감을 느꼈다. 은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오두막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당황한 그녀는 창문을 통해 나가려 했으나 창문 역시 열리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오랜만이야.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그녀의 앞에는 사진 속 가족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은주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차갑고 섬뜩했다.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여인은 마치 은주가 익숙한 사람이 듯 다정하게 말을 걸었고 은주는 두려움을 애써 숨기며 대화를 이어갔다. 여인은 은주에게 이곳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고 결국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이 오두막에 갇힌 이유를 들려주었다. 오래전 그들은 이 숲에서 실종되었고 그 이후로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다.
은주는 그들의 사연에 안타까움을 느꼈지만 여전히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 그렇지만 오두막의 문과 창문은 여전히 단단히 잠겨 있었다. 여인은 은주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녀를 가족의 저주에서 풀어줄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오두막에서 스스로 희생하여 그 가족의 자리를 대신해주는 것이었다. 두려움과 연민이 교차하는 순간 은주는 결심을 내렸다. 그녀는 오두막에 입기 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순간 숲속에는 다시 한번 기묘한 고요함이 찾아왔고 은주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은주는 자신이 숲의 입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사히 돌아온 것이었다. 은주는 황급히 마을로 돌아갔고 그날 밤 그녀가 겪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그녀는 가끔씩 어딘가 낯선 감각과 마주쳤다. 마치 자신이 이 세계와 숲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이후로도 그 숲은 여전히 짙은 안개로 뒤덮였고 소리 없는 숲이라는 이름은 변치 않았다. 그리고 은주는 그날의 경험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지. 숲을 피하며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다. 그러나 그녀가 그 숲을 떠나올 때 오두막의 고요한 문틈 사이로 들려왔던 낯선 목소리는 아직도 그녀의 귀에 생생히 남아있었다. 곧 다시 만나자.